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모레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민주당 지도부가 이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당청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3명 중 1명은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의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YTN 그 보도에도 보니까 예. 국민들의 과반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부적격하다라는 여론이 있단 말이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주파수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진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야당도 이제 과하게 발목을 잡은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한 이 청와대라든지 여권의 독선, 독주 이런 것들도 전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선거라는 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럴 때 선거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선거에서 나타나는 민심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임명을 했겠다 하더라도 예. 이쯤 되면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뭔가 조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14일까지는 말미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한 5 정도 시간을 주긴 준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도 국회 상황을 좀 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검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이 3명의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임명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대통령 생각하면 청문 보고서 단독이라도 채택하고 싶겠죠. 그런데 또 여론을 생각하면 네. 이건 아닌 것 싶다. 이거 아닐 적어도 3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임명 철회를 요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어떤 생각,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송영길 대표 같으면 저는 최소한 2명은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라고 건의할 것 같아요. 예, 예. 부정적 여론이 있고 선거 직후잖아요. 선거 패배 직후고 또 대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아마.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정치 문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문법은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면 낙마하면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내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근데 잘 검증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르면 오히려 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전 이번 경우도 어떻게 건의할지 모르겠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3명을 다 임명한다. 그럼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도 떨어질 겁니다, 아마. 민심이 그런 걸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예.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송 대표가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1명 내지 2명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건의를 하지 않을까 예.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청와대는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 임명 강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네. 했던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미 2번의 실패가 있었으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거듭되는 인사 실패를 엄중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제 여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를 보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을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야당 대표 시절 발언과 달라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발언 보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정확한 발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만약에 이제 누가 했다라는 거 빼고 날짜 뺀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여권에게 하는 말까지 들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수없이 얘기해 온 겁니다. 내로남불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입장이 바뀌면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했던 그때를 떠올린다면 의외로 판단이 쉬워질 수 있어요. 네. 정무적 판단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치공학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나 민의를 거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단 이제 지금 이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하루만 말미를 줬거든요. 네. 이거 조금 더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청와대도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임명을 강행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철회하기에는 또 영 내키지 않고 맞득치 않고 예. 그래서 며칠 더 두면서 여론도 좀 살피고 또 주말도 껴 있으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두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만약에 낙마시킨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까? 그래서 대개 뭐 언론들 보면 임혜숙 후보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어떤 낙마의 무게를 두는 예.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임혜숙 후보자에게 제기된 게 좀 이 가지수가 좀 많더라고요. 네. 뭐 다운 계약서 작성도 있고 논문을 뭐 내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위장 전입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 학회나 세미나 있을 때 뭐 가족과 같이 갔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임혜숙 후보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도 만만치 않아요. 해수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세관에 신고 안 하고 관세청 관세 업무가 사실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해양경찰청.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다른 장관 같으면 몰라도 네. 예. 이게 바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네. 그런데요 이번에 당청 관계 이야기하면서 네. 이철이 정무수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이 정무수석 기자들한테 쓴소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무수석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정무수석의 말을 뭐 다 대통령께서 듣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이 정치라는 게 어느 특정인의 말에 의해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집권 세력 내부의 주류의 생각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개의 그 행동들 보면 이철희 수석이 들어와서 뭔가 건의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몇 개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도 뭐 모르겠어요. 이철희 수석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검증이나 이런 데 개입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당내 분위기를 잘 전달할 전달하고 필요는 이제 있죠. 민심을 잘 예. 전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잘 돕는 건데 글쎄요, 뭐 친문 주류의 생각도 많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네. 게다가 이제 당의 초선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고 송 대표는 어쨌든 당이 주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이번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예. 봐야 향후 이제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당이 그야말로 자율적인 몫을 낼 것인가 그것에 하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세 명 다 임명한다면 당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론와도 직결되지만 집권 세력 내부에서의 역학관계라든지 향후 이제 권력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에 대해서도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시험대다. 그동안 민주당이 지나치게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에서 당이 좀 주도해 보겠다. 네. 그런데 어떤 당청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청 관계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네. 이건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뭐 박근혜 이명박 다 그랬는데 당이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식.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에 소속돼 있는 후보자 시절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당이 사실 그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여당 소속이니까 여당이니까 당정청이라는 게 당이 집권 연대를 이루는 하나의 축이면 분명합니다. 예. 그 협력 관계 유지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또 축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확하게 견제하는 게 대통령제 운영 원리거든요. 예.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게 내각제 원리고 대통령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당정청이라는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지나치게 협력 관계만 치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네. 협력 관계와 견제 관계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과 견제의 조화. 예.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게 정치적인 것이고 또 대통령도 그러한 것들 잘 리더로서 잘 조정해야 돼요. 예. 대통령은 집권당의 집권당 소속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의 대표잖아요. 예. 그 이중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이중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되고 여당도 협력을 당연히 협조를 해내야 되지만 국회로서 또 행정부나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네네. 그게 이게 건강한 당청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는데 1년 남았지만 과연 지금 집권당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를 가늠한 하나의 그 잣대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출범했는데요. 발기인이 15,000명입니다.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감독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소설가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재명 지지를 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같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기념사도 했으니까. 네. 아까 보니까 뭐 조정식 의원하고 이제 통화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제일 앞서가고 있으니까 예.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여당 내에서 선두죠. 가장 앞서가고 예. 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실 그 캠프를 띄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싱크탱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각계 여러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초선 의원도 18명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발기인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크게 봐서는 이해찬 전 대표를 고리로 네. 친문 친노가 이재명 지사와 결합하는 아. 그런 하나의 계기다. 라고 일단 봅니다. 일단. 그렇군요. 조정식 의원이 공동대표인데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깝거든요.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 할 때 정책의장 했나요? 예, 당직을 맞습니다. 했죠.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예. 친문 의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몇 네네. 명이. 그러니까 지금 친노 친문 나오고 사실 뭐 지금 민주당에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비문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 네. 다 범친문이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여기서 모임에서 이제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왕조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무리라 했는데 하물며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정치는 잠시는 몰라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선 연기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국민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의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선 문제를 자꾸 거론하게 되면은 네. 그 후보 간의 유불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명분은 지금 뭐 너무 후보가 일찍 결정되면 오히려 검증 대상이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뭐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다들 뭐 추론하는 건데 좀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진 후보라든지 후보 주자들 입장에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런 유불리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네. 남할 수는 없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정치적 갈등축으로 등장을 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민심에 이반이 돼 있는 상황인데 쇄신이나 혁신이나 민생 이런 것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갈등축이 덮인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면 지금 얘기가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게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부분을 자꾸 이제 거론하면 조용해지지도 않고 예. 원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상당한 갈등이나 이제 분란, 한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민주당한테 불리하죠 전략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볼까요? 국민의힘 지금 이제 당권 레이스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의원들의 출마를 좀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자, 누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일반 국민 지지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네요. 15.9%. 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13.1%, 조영 전 원내대표가 7.5%, 네, 김웅 의원이 6.1%,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5.9%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일단 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로 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지난 뭐 자유한국당 때 원내대표도 했고, 예. 지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는 뭐 경선에서 안 됐습니다만, 워낙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예. 보수층에선 나경원 의원이 더 강성 보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고정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지금 이분도 뭐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네. 뭐 청년 정치를 대표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한 지지도가 나오는데 예. 일반 국민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고 있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이 좀 흥행이 잘 안 됐던 거였잖아요. 예.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뭔가 이 흥행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그 민주당의 승리한 예.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쇄신 혁신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 모습은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흥행 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렇군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홍준표 전 대표 복당 여부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나경원, 특히 황교안 전 대표도 미국 가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히 들은 이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너무 이건 뭔가 쇄신이나 혁신이나 인적 쇄신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잘 국민의 뜻에 부합해 나가느냐. 인적 쇄신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과거 정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런 말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는 뭔가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저기 거기 희생당한 청년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정치거든요. 예. 정치를 매일 뭐 경선하고 또 대선하고 그럼 뭐 합니까? 국민들과 유리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3선, 4선, 5선하면 그들의 리그예요. 그 알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뭐 새로운 인물이라고 그런 걸 다 한다고 담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뭔가 국민들에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설전 내용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비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이런 얘기만 반복되면은 젊은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진 게 그밖에 없냐?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냐? 비전은 없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마 계속 이런 거 저한테 지적하시면은 저한테 배팅볼이 될 겁니다. 네, 당 대표는 누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륜의 중진 의원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폐기의 젊은 정치인이 낫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양쪽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륜이냐 폐기냐 이렇게 이제 양분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날선 뭐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지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얼마든지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정치인들 많이 도와주겠다. 우리가 중진이 하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중진의 경륜을 우리는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나 이런 게 또 가려져요.
젊으냐 나이 들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무엇이 논점이 돼야 되냐의 문제인데 자꾸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남당이냐 비영남당. 예. 의미 없는 프레임이거든요. 아,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네. 세션을 잘해내냐의 문제인데 영남 대 비영남 프레임으로 된다면 영남 출신들은 불리할 것이고 비영남 출신 후보들은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게 프레임 아닙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륜이냐 패기냐. 경륜도 중요하고 패기도 중요하죠.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네, 맞는 이것도 말씀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예, 예.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예.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는 쪽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정치 등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네. 늦게 나오는 게 낫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굳이 이제 물으신다면 묻는다면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류하거나 결합한다라는 거는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야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보수 예. 야권에서도 윤석열 개인을 봐서도 저는 상당히 그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생각보다 조금 늦춰지지 않느냐. 김종희 전 위원장이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네. 나한테 묻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 냉담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거의 노골적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연락해라. 적극적으로 연락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전달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냉소적으로 변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냉소적이 됐건 무엇이 됐건 지금 보수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든 간에 결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